의사소통 보조기라는 게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돕는 특별한 기기를 말하는데요. 기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서 시대와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시간 인사이드업.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기업은 한국형 의사소통 보조기로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날 이곳은 발달장애 아동에게 손가락 터치 단 몇 번만으로도 의사소통을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내 발달장애 아동은 5만 2천여 명. 작은 감정 표현에도 서툰 이 친구들을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발달장애 아동들의 스마트한 친구, 통 ACC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을 만나봅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제가 듣기로는 이곳이 발달장애 아동을 도와주는 그런 연구소라고 들었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제대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발달 지연이나 발달 장애 아동이 필요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동작 치료 이런 여러 가지 표현 예술 치료를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또 거기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언어 치료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미술, 무용 및 동작 활동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즐거운 놀이를 통해 치료하는 이른바 표현예술 치료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기업 역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표현 예술 치료 조금 생소한 단어예요.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조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뭐 동작, 무용 동작 치료 이런 것들을 거의 통틀어서 표현 예술 치료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이들의 비구어적인 표현 방법을 더 이끌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언어 치료만 하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놀이를 하면서 놀이 언어 치료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플러스한 쪽이 아이들 감각을 지연되어 있는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감각 통합을 위한 이제 미술 치료 아니면 행동을 위한 이제 미로잉을 통한 미술 동작 치료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랑 함께 쓰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뜻하는 AAC는 말과 그림이 함께 나오는 상징을 통해 의사소통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AAC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의사나 요구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45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 적절한 단어를 생성하는 기본 말하기 기능을 비롯해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좋아요, 싫어요 등 간단한 표현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퀵 스피치 기능이 있고요. 자주 쓰는 말, 표현을 애플리케이션 메인에 두고 쓸 수 있는 이지 기능. 발달 장애 아동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또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착한 앱이죠. 좋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곳과 좀 차별된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있으면 아이들이 말이 한정적이에요. 그 말들을 자기가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부모님 아니면 장소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썼던 말들을 저장해서 쓰는 그런 기능.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스텝을 제외하고 위젯 기능을 사용해서 꼭 필요한 말을 위급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 배우고 쓸 수 있게 그냥 타이밍적으로 쓸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지 않고 필요한 말을 화면에 띄워두는 위젯 기능인데요.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이나 자주 쓰는 말들을 선택해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개수와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핸드폰 화면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정 상황에 필요한 말을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시게 되셨는지 그 동기가 궁금해요. 네, 미국에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또한 표현 예술 치료 그런 분야들이 보통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과 과목이나 다른 방과후 과목 이런 걸로 이제 같이 있어서요. 치료를 항상 학습이랑 병행을 하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에 있어서 다른 치료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쓰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들어와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거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재 개발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이랑 함께 쓸 수 있는 교육용 교재 개발을, 보조교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교재들은 이제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가정이나 센터에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의사소통 이 방법을 가르칠 때 쓰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단어들도 있지만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화가 나요. 어떤 기분일까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럴 때 아이들한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의 기업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재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감정 표현 능력과 언어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학교와 집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적절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답답함이 자신의 주변인 특히 엄마를 때리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각하면 자신을 자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더욱 적절히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 행동이 감소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나 센터에서 저희 연구소 같은 센터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또 어머님들 부모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가정에서 조금 지도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뿐만 아니라 부교재 개발 또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까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향후 목표가 조금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내년부터는 영미권 그리고 탭 등지에서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어 버전을 이제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이런 아이들을 도와서 이런 아이들 감정 표현도 돕고 실생활에서 써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좀 더 기본적인 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센터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외국 같은 자폐치료 센터 학교 그러니까 치료 중심의 학교 센터 이런 것들로 발전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오늘의 기업. 느리고 더디지만 행복을 찾아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건너는 아이들에게 빛나는 등대가 되어주길 기대해봅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다양한 이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물론이고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영유아기 아이들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더 큰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